혹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호텔처럼 반짝이고 광고에는 웃음 가득한 어르신들 모습이 나오지만 실제 안쪽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78세 김재호입니다. 3달 전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풍경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넓은 로비, 깨끗한 바닥, 정장을 입은 직원이 어서 오세요 하며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들, 딸은 안심한 듯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아버지, 여기라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4명이 함께 쓰는 작은 방, 서로 다른 표정을 가진 어르신들, 2개뿐인 화장실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 내가 살던 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왔구나. 그때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 6시 복도에 불이 켜지고 요양보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01호 어르신 일어나세요.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호? 그게 나인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언제나 김재호 씨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이름이 아니라 방 번호와 침대 위치로 불렸습니다. 201호 3번 침대 식당 내려오세요. 마치 물건에 붙여진 번호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테이블마다 4명씩 앉아 있었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무표정하게 밥을 뜨거나 누군가는 멍하니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빨리 드세요. 다음 준비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말은 친절하기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지시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름을 잃고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 목소리보다 시간표가 더 중요해진 삶이 시작된 것이죠.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커다란 공간에 수십 명의 어르신이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고 대화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메뉴는 잡곡밥과 미역국, 그리고 두부 반찬.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라 했지만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빨리 드세요. 아직 많은 분들 대기 중이에요. 요양보호사는 다음 테이블을 챙기느라 바빴고 밥은 천천히 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먹지 못했는데 제 앞에 접시가 치워지려 했습니다. 저 아직 덜 먹었는데요. 아, 네. 근데 좀 서둘러 주세요. 주변을 둘러보니 손이 떨려 젓가락질이 힘든 할머니는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여유 있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혼자였다는 것을. 저녁 9시가 되자 불이 꺼지고 이제 주무실 시간입니다. 라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방 안은 금세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낯선 숨소리들. 뒤척이다가 결국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팡이를 짚고 혼자 휠체어에 옮겨 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2~3분의 어르신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졸린 눈을 비비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기다리세요. 요양보호사의 재촉은 날카로웠습니다. 집에서는 자유롭게 드나들던 화장실이 이곳에서는 마치 진료실 대기표처럼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침 프로그램 시간이 되었습니다. 체조, 노래 교실, 미술활동 이름은 다양했지만 참여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고개만 떨군 채 프로그램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활동 참여 안 하세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굳이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대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화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는 금세 공중으로 흩어지고 관심은 다시 시계와 일정표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고 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바람조차 이곳에서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자 간호사가 약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이 약 드세요. 손바닥에 알록달록한 알약 몇 개가 올려졌습니다. 이건 무슨 약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혈압약이랑 관절약이에요. 어서 드세요. 다른 방도 가야 해서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내 몸에 들어오는 약이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지금 먹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드시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삼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집에서는 약을 챙겨 먹을 때 늘 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권리조차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허락되지 않고 그냥 따르라는 말이 정답이 되는 곳. 그 순간 느꼈습니다. 몸은 치료받고 있지만 제 선택권과 존중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식당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익숙하게 보이던 202호 할머니의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늘 창가에 앉아 있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 어디 가셨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애도도 추모도 잠시의 묵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빈 침대 하나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끝났는데도 이곳에서는 그냥 다음 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죽음도 일상 중 하나인 것처럼.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사라지고 빈 침대 하나만 남는 건 아닐까?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어떤 어르신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오기로 했는데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그날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은 이번 주말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할머니의 얼굴은 금세 굳어지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매주,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가끔. 이곳에서 가장 긴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내 가족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고 닫힐 뿐 제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재활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 다리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혹시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물리치료사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한 발씩만 옮기시면 됩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평행봉을 붙잡고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엔 몇 걸음도 버겁던 다리가 며칠이 지나자 폭도 끝까지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겐 큰 희망이었습니다. 아, 나도 다시 내 발로 걸을 수 있구나. 재활실은 답답한 요양원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제 삶을 되찾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움직일 때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식당에 모였습니다. 메뉴는 늘 비슷했습니다. 잡곡밥, 된장국, 그리고 반찬 두세 가지. 영양사 선생님이 짜주신 식단이라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맛과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직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요양보호사들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빨리 드세요.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남기면 금세 치워졌습니다. 아직 다 못 먹었는데라는 말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식사는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채우는 절차라는 것을. 집에서는 천천히 꼭꼭 씹으며 밥을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식사마저도 시계에 맞춰야 했습니다. 몸은 채워졌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불이 꺼졌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주무실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면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규칙적인 생활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은 어디에 있지? 가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 낯선 숨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이 급해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 혼자 휠체어를 밀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움직이시면 위험해요. 맞는 말이지만 급한 제 상황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나가야 한다. 처음 입소했을 때는 주말마다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와서 떠들썩했고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방문 횟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요. 아빠,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렇게 약속은 미뤄졌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내 가족이 아닐까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면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져 간다는 것. 가장 아픈 건 몸의 통증이 아니라 기다려도 오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재활실에서 땀 흘린 날들이 쌓이자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 발짝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 나도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식사도 혼자 챙길 수 있었고 세면대 앞에 서서 양치도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불안했던 제 마음에도 조금씩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나만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생각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주치의는 제 회복 속도를 보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지금 상태라면 집에서 생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주말에 찾아온 아들과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고 싶다. 지팡이도 짚을 수 있고 약도 스스로 챙길 수 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또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여기서는 24시간 지켜봐 드리잖아요.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다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드릴게요. 대신 건강관리는 약속하셔야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결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3개월의 요양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내 방, 내 침대, 내 부엌 모든 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방문 요양 선생님이 매일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밥을 차려 먹고 청소를 하고 약도 챙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마음대로 커피를 끓여 마셨습니다. 공원 산책을 나가 천천히 걸으며 다시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오늘은 기분 어떠세요? 이 한마디가 저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존엄도 잃는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두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마지막까지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존중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라는 것을.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삶의 지혜와 건강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